강력한 논리로 깊이 있는 대화로 대구 경북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펼치는 정치 토크 창과 방패입니다. 오늘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성구의 김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용준 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올해 지방선거를 치열하게 치르면서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 여름 휴가는 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직이 아니라서 매일매일이 휴가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시 들어온 만큼 휴가 없이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되시겠네요. 열심히 하셔야죠. 오늘은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셨으니까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에 이제 주거 청년 주택을 마련하자는 이런 게시글이 불러온 파장이 아주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 일단 해프닝이다, 개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수습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청년 세대의 마음을 읽어야 할 텐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청년 당사자들이시잖아요. 버스 하우스 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사실은 황 의원께서는 삼선 이제 중진이시고 장관도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또 국민들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마 계속 강조드릴 내용일 텐데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또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사과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의견도 조금 있어요. 이게 뭐 아이디어 공유 차원이다라고 하셨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지금 주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는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황 의원께서는 뭐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면서 이게 이런 그 아이디에이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지만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계속 해 나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그 중앙 정부 그리고 그 각 지방 정부의 이제 청년 주거 관련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러이러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견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유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서울의 일들이 너무 전국적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의 문제에 있어서 서울의 일들이 이제 전국의 이슈를 삼키는 약간 웩도독 현상 이것에 대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만에 오영춘 의원님이랑 조금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선 의원의 장관 출신이고 그리고 양천구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서울의 노른자의 땅에 이제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님인데 과연 청년을 어떻게 봤으면 저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사실은 글을 삭제하고 해명글을 올렸을 때도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임시 거주에 대한 부분을 뭐 생각하다 보니까 나왔다는데 그렇다면은 더 뭐 이런 보금자리에 대한 게 더 진중하게 논의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폐버스를 갖고 와가지고 주택을 개조해서 뭐 사용하는 거를 아이디어로 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버스 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말이 되는 내용인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이슈가 좀 커지게 된 것도 약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과거 후보자 시절에서 얘기했던 뭐 공급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 했는데 사실 가고 있는 기조로 봤을 때는 반대로 나타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얘기했던 황희 의원이 얘기했던 거와 맞물리면서 도대체 정부는 그러면은 이 주거 정책이라는 걸 봤을 때 청년과 이 층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좀 경악을 금할 수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공급 대책이 없다라는 자백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중진 의원이시면 아셔야죠. 근데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 의원께서 지금 이제 뭐 국토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핸들링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지 않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들이 이제 비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좀 그 비판하는 측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점 또한 사실은 중진 여당 정부 여당 중진이시면은 견지를 하셔야죠. 한편으로는 이제 10년 전쯤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청년들 다 중동으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왕왕 이런 일들이 있어 와요. 그러니까 그 되게 중진 정치인들의 말실수인지 아니면 잘못된 의견인지라고 그 평가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 비화가 됐냐면은 뭐 이제 탁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로 그렇게 열악한 그 주거 환경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실무를 보는 실무진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그 정부 부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정당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순식간에 불식시키는 그런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 정부 여당 저희 민주당 여러 큰 역할을 맡으신 분들께서 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개인의 언행이 실수인 것은 맞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진 의원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저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 있을까. 물론 과거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야를 만나고.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기가 민감할 때 중진 의원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나 기조에 도움은 못 될 망정 그냥 단순히 뭐 네덜란드나 이런 사례를 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생각 없는 게 아닌가. 참 이런 것들이 경악스럽습니다. 공감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입장이 돼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차 강원과 대구 경북 경선 결과를 더한 누적 득표수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다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뭐 1.48%포인트라는 초박빙이지만 김민석 후보의 상승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주 강원에서 과반이 나왔어요. 지금 뭐 선호투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반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선호투표제는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사실 김민석 지금 당대표 후보의 상승세는 확실하다. 근데 이제 그 전체 그 권리당원 그 이제 당대표 그 선거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리당원의 약 70% 가까이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제 주말에 있는 호남 그리고 그 서울 경기에 그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 차이는 지금까지는 많이 나지 않지만 뭐 밴드웨건 효과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화두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구조가 과거 대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그 상황에서 이제 당원 1인 1표제로 바뀌게 되면서 약간 좀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요일에는 이제 그 강원 그리고 대구 경북에 이제 그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권리당 투표는 다 끝난 상황에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설을 보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인지상정 같은데 투표를 다 해놓고 연설을 하게 되니까 지금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원에 가서 호남 얘기만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승부수가 걸려 있는 호남의 얘기를 강원에서 한다. 사실 이건 또 강원의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당대회만 두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경기, 호남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분들이 한 72% 약 정도 포진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슈는 사실상 예고편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여기에 당심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치열한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냐 아니면 당심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본편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다 하셨는데 사실 그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뭐 정책과 비전보다는 친명 대 친청구도 이 개파 간 세대결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흔히 언론에서 이재명 마케팅에 너무 네. 치중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금 당대표 후보라는 것은 정부 여당의 당 지도부의 이제 핵심으로서 어떻게 또 그 국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후보가 사실은 여당 대표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비화가 되는 것은 여당이 여당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그 많은 당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하시는데 이 점을 잘 좀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당이 여당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기조와 정반대 혹은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것이 여당의 역할은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친명이냐, 누가 더 반명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고 일반 이제 그 수요층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점들을 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소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들 나중에 혹시 기억하셔갖고 저희 국민의힘에도 전당대회 열리게 되면은 꼭 같은 좀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여야를 떠나서 사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붙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민주당 안에도 계파 갈등이 정말 심하구나. 뭐 흔히 얘기하는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도 전화를 받았네 안 받았네 때문에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약간 뭐 욕은 안 했지만은 굉장히 언성이 오고 가는 토론회를 보게 되면서 참 이게 당대표를 뽑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최고위원 선거도 보게 되면은 조금 많은 미모로 대체 한 표 줍쇼라고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당대회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최고 권위기관이고 권위 의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정책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조롱하는 짤과 밈으로서 알려지는 게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당대회 방향인가에 대해서 참 이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다시 지역으로 좀 돌아와서요. 대구 경북만 두고 보면 대구는 정청래, 경북은 김민석 후보가 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TK 민주당 그 권리당원 표심이 대구 경북 이렇게 갈립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지난 일요일 이제 이틀 전이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는 정청래, 경북은 김민석이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섰는데 사실 대구만 놓고 봐도 14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반이라고 보고 이제 대구에서는 백중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그 전날인 이제 인천, 제주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 이제 그 총합을 해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당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투표율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대구와 경북이 이렇게 갈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사실은 대구 경북의 이제 그 친청이라고 불리는 활동가들이 좀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불경에서 그런 이제 효과가 표심으로 나타났죠.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대구 경북에서 이제 반반 백중세 그리고 경북에서 우세가 나왔다는 것은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많이 치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많은 권리 당원들께서 정말 정부 이제 그 정부 여당으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좀 간단하게 보는 부분인데 경북은 조금 더 안정이나 이런 보수세가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친명으로 분류되는 그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초의회에서도 사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SNS에 글을 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근데 보게 되면은 결국은 좀 개혁이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두면서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지형에서 살짝 변화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당대 레이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오는 당대표 후보들의 메시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말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근데 또 지난주에 정청래 후보를 보게 되면은 송영길 후보가 이제 1호 국정과제 그리고 국정과제가 총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실 1호 국정과제도 잘 답변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께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때 굉장히 선명성 있는 그 주장 그리고 그 대여 투쟁의 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하신 건 맞지만 정부 여당의 수반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최고위원회에 도전한 임미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순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7위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북에서는 이제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께서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대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약간 구조상의 이유도 있거든요. 지금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청래 그 전 대표 그리고 친청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이제 에게 좀 비판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당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울림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고 계시고 또 이틀 전에 순회 경선 때 연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또 저희 그 우리 민주당에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신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상 이제 또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 권리당원들은 최고위원 후보들도 최대한 이제 김민석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좀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전 총리님과 그리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께서 임미애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 펼쳐오시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예비 경선 때 이제 임미애 후보가 통과를 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이제 중앙위원들의 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그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또 권리당원분들께 잘 설득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물리적인 지형에 대한 내용은 다 빼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존재감이 좀 없지 않나. 사실 뭐 암만 전당대회라고 하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 메시지를 내므로써 좀 존재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목으로서 받았지만은 뭐 당 안에서의 어떠한 입지를 가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 대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그만큼 냈는가 또는 대구 경북을 챙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건 조금 물음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임미애 이제 최고위원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게 이제 대구 경북권에 있는 사람이 뭐 최고위원이 돼야지 이 영남권을 챙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 내고 있잖아요. 근데 전당대회는 물론 정당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존재감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은 김경민 의원께서 조금만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산 때마다 지금 TK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임미애 의원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사실은 따로 또같이라는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경민 의원께서 정말 우리 TK 지역의 발전을 원하신다면은 또 이제 지금 임미애 의원의 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지역민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당에는 박형용 위원장, 경북도당은 오중기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뭐 두 분 다 6.3 지선에서는 낙선하긴 했지만 존재감이 컸는데 이 TK 당원들은 앞으로 이제 총선 체제로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에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지 짧게 한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공통된 메시지가 정말 다음 28년 총선 때는 정말 경쟁력 있는 정부 여당의 지역 지도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결과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만큼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있을 때 또 지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니까 여당과의 소통 그리고 또 더 이상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대화의 장을 열어서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에 맞서면서 지금 주도권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안에 쇄신안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네, 사실 뭐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가면서 우리 당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당명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기조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담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과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장동혁 지금 그 대표 체제가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 잘하는 것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당권 레이스 때문에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되게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이럴 때 또 이제 야당 측에서 선명성 있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내분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년 취임 1년 새신안에 대해서도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도 좀 당대표 선거가 잘 마무리돼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토크 창과 방패 오늘은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수성구의 김경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